네, 블랙펄 주제 노트. 항상 이 검기 때문에 노트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케이블 TV를 켤 때마다 이제 항상 나오는 광고의 상당 부분이 대부업체 광고들이었었죠. 이제 한동안 이들 광고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국내 1위 대부업체인 AMP 파이낸셜 그리고 산화머니 2위였죠. 이 두 개 업체가 법정 이자율 규제를 초과해서 이자를 징수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이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 이 같은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 때는 이제 그 뽀뽀뽀동산, 네. 이 모여라 꿈동산 이런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습니까? 네. 요즘 어린이들은 이제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업체들이 하루에 한 수십 번씩 틀어주는 그 노래, 아주 네, 친근한 노래. 뭐 아리따운 아가씨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화도 받는 뭐 하는 것도 있고, 네. 네. 귀여운 만화 캐릭터도 있고, 예. 뭐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러시안 캐시는 광고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가장 많이 트는 게 러시안 캐시. 네, 러시안 캐시였습니다. 네, 아주 워낙 광고를 다양하기 때문에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저희도 사실은 이 대부업 광고를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딴 데보다는 좀 적게 하는데, 네. 뭐 황수상 기자 얘기대로 안 나오게 되면 좀 어떨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네, 저희는 뭐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양질의 방송을 하고 있는 편인데, 광고도 그렇고. 다행입니다. 하여튼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 이 대부업 광고가 이렇게 막 백주 대낮에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좀 다른 없겠느냐, 후유증 없겠느냐 관심이 많았는데, 자, 금융당국이 이 광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네, 1, 2위 업체를 적발해서 최장 6개월 정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게 생겼습니다. 자, 예. 어떤 업체들이 왜 좀 이렇게 적발됐는지 좀 간략히 좀 짚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AMP 파이낸셜 러시안 캐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브랜드로 익숙합니다. 그리고 러시안 캐시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미즈사랑 그리고 온캐싱 이 부분들도 같이 자회사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같이 적발이 됐고요. 그리고 업계 2위인 산화머니도 있습니다. 이제 이들 두 개를 합쳐졌을 때 총 자산 규모는 3조 원이 됩니다. AMP 파이낸셜이 2조 원이 넘고요. 그리고 산화머니가 1조 원이 넘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요, AMP 파이낸셜 이용하는 고객 수가 48만 명, 그리고 산화머니를 이용하는 사람이 42만 명이라는데요. 최근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각각 55만 명, 4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원캐싱하고 미즈사랑 이용기까지 합하면은 이들 4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115만 명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많습니다. 115명이 러시안 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화머니. 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 예. 여기만 해도 115만 명 정도. 예,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면 상당히 좀 강도 높은 조치인데. 네, 맞습니다. 무엇이 좀 적발된 건가요? 왜? 우선 이제 금융당국이 작년 7월에 이제 법정 최고 이자율을 49%에서 44%로 한번 내렸었고요. 그리고 올 6월에 다시 또 39%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는 시점이나 대부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에 인하된 최고 이자율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8월에 1년 만기에 44% 이자로 이제 계약을 맺었던 사람이 올 8월에 다시 이제 대출 계약을 맺잖아요. 이제 갱신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은 갱신할 때 최고 이자율이 39%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들 업체들은 44%를 그대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기가 지났는데도 네. 불구하고 1년 전치의 최고 상한선, 네, 이자 맞습니다. 최고 상한선을 그대로 적용받았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대대적인 좀 조사가 있었나 보죠. 어떻습니까? 우선 9월하고 10월에 걸쳐서 2개월에 달 걸쳐서 동안? 조사를 했었고요. 금융당국이 이제 대부업체 이자율 준수 여부를 이제 봤었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은 이자율을 낮추지 않고 종전 이자를 적용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년 이제 자동으로 연장되는 그런 계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네. 대출을 해줬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됐었을 때 연장이 될 때 되면 이제 사정 고지가 필요함에도 그런 게 되지 않았던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참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금융을 잘 아는 이런 고객들이 좀 왜 상한선 법정 상한선을 넘어서 받냐? 네, 맞습니다. 라고 이제 항의를 할 때만 좀 낮춰주고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네. 그대로 받고 참 속보이는 장사 속인데 네.
피해 규모가 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요.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가 도래한 대출 건수가 6만 1,827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체, 4개 브랜드였죠. 여기에서는 1,436원의 기본 대출에 대해서 30억 원 이상, 30억 6천만 원의 이자를 초과 징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3분의 2가 되는 이제 20억 원 넘게가 AMP 파이낸셜에 의해서 이렇게 됐었던 부분이었고요. 사나모니가 이제 초과 징수한 이자는 7억 7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러시앤캐시 그리고 미즈사랑 여기 다 이제 AMP 파이낸셜의 자회사 내지 이제 주력 브랜드잖아요. 여기에서는 대출 기본 약관에 따라서 이제 대출 계약이 갱신될 때 SMS로 사전 통지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들 업체들은 그러면은 당장 영업 정지를 못 하게 되는 건지 지금 뭐 네. 코스닥 상장사죠. 네, 맞습니다. 리드코프 주가가 네, 상한가죠. 네, 상한가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거래량이 44,000주인데 네. 상한가 잔량이 607만 주. 네, 그러니까 뭐 며칠간은 상한가를 갈 기세인데 맞습니다. 1, 2 업체들이 장사를 못하게 될 것 같으니 예. 이쪽 업체들이 수혜를 입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당장 이제 증권업계 쪽에서도 리드코프가 이제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요. 이제 1위하고 2위 업체의 영업 정지가 돼버리면은 이제 6개월간 신규 대출 지급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한 5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5천억 정도가 이제 군소 업체로 가게 되는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앤캐시라든가 사나모니 쪽에 있어도 우량 고객을 흡수할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부업체의 우량 고객이면 어떤 고객인지 잘 좀 이렇게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자, 그렇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대부업체하고는 이왕이면. 가능하면은 자, 네. 예, 자, 저는 뭐 근데 거래하고 싶어서 하시겠습니까? 이제 뭐 은행 못 가고 저축은행 못 가고 하니까 대부업체 가게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거겠죠, 거래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거다, 서울시에서 네. 조만간.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당장 영업을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우선은 이제 당장 우선은 이번 달 내에 금감원이 이번 검사 결과를 서울시 쪽으로 알릴 거고요. 서울시에서 알리면 강남구청으로 다시 또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쪽에서 이제 소명 기회 같은 것도 받고, 네,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내릴 수 있는 그 시한은 내년 1월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 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대부업체들이 소송을 건다든가. 그러니까 예, 그렇게 소송한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평소에 그냥 기존의 관행이었다라는 이유로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여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실제로 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면 내년 1월 정도. 네, 맞습니다. 예상이 되는 거고. 자, 그 외에 좀 뭐 다른 조치 같은 게 좀 있나요? 제재가? 어떻습니까? 얘기 나오는 게? 우선은 원래는 이제 최고이자율 어긴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이제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연장하고 난 다음에 초과 이자를 받은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사안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한 번 적발되면 1개월간 일부 영업 정지가 되고요. 2번 적발하면 2개월, 3번 하면 3개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군요. 초과 이율을 받았다, 이제 그 초과 이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한 번만 적발돼도 6개월 전면 영업 정지가 되고요. 2번 적발되면 등록 취소.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이자를 받았으면?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아주 그 큰 부분이 이제 걸린 그런 사안입니다. 법이 정하는 이자 상한선을 넘겼다. 네. 근데 이걸 넘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그 금융 시스템을 전면으로 어기는 거겠죠? 네. 그런 거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문제가 되면 법적 그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이거를 어겨서 실제로 이자까지도 30억. 네. 그 4개 업체만 네. 정도를 받았다. 참 이렇게 됐으면은 아주 고강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지금 이제 우려도 많습니다. 자, 이런 대부업체들 그나마 이 1, 2위권 대부업체라고 해서 네. 상장도 준비를 했던 거고 A&O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예. 러시앤캐시는 또 그나마 우리는 투명하게 네. 그 신용도 평가도 하고 추심도 투명하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자랑도 많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라 같은 대부업체를 많이 누르면 이 대부 수요가 딴 데로 갈 거다. 예, 맞습니다. 결국 이게 그 더 음성화되고 사채 시장만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사실 걱정도 많이 있거든요. 당장 이제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네.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4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각각 55만 명, 44만 명, 도합 11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들 중에서 80%가 신용등급 7등급 미만의 저신용 등급자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자금을 다시 또 조달해야 될 때 이제 이들한테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원이 어디가 될 것인가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드코프처럼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그런 업체들도 있겠지만은 그들 대부 업체들만으로 자금 수요가 모두 충당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국이 세인망 홀씨, 그리고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상품이나 한국이지론 같은 공적 중개기관을 활성화해서 서민들에 대해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한다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당장 이들 고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저축은행 등이 될 거라고 하고요. 근데 하지만 저축은행에서도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 얼마나 자금을 대출해 주려고 할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대부업체를 찾다 보면은 또 점점 더 불법화된, 음성화된 그러한 불법 대부업체를 찾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이게 그러니까 풍선 효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한쪽을 이렇게 쭉 쥐어짜면 다른 쪽이 이제 커지는데 네, 맞습니다. 이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의 거의 이제 그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막바지.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자산이 일정한 정도 기준이 되는 대부업체만 금융당국에서 이제 규제도 받고 검사도 받는데 네. 그 안 되는 대부업체들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데 네. 전국에 한 13,0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대부업체들은 사실 감독이 잘 안 되거든요. 감시를 안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자체에서 하긴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뭐가 안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또 그 아래로 또 가게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대부업체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대부업체들 이 규제 이런 것들은 정말 정치한 아주 정교한 판단과 그런 그 사후 대책까지 맞습니다. 말은 해놓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글쎄요 대부업계 1, 2위 대부업체의 6개월 영업 정지다. 그에 대한 대비책은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없는 별로 미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게 세이망호씨 햇살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여기가 이제 공적 중개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좀 신혼등 낮은 애들 와서 좀 이렇게 사업 자금도 쓰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생활 자금도 쓰라는 건데 금리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턱이 좀 높아서 그다음에 높은 데다가 한계도 있고 네. 규모가 좀 작잖아요 또. 맞습니다. 벌써 아까 그 4개 업체만 해도 뭐 2조, 1조, 3조가 된다는데 네. 이런 그 희망호씨 햇살론하고는 좀 거리가 많죠. 규모 차이에 있어서. 그걸 다 그쪽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리드코프 네. 뭐 수혜가 예상된다는 얘기는 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기세가 진짜 만만치 않네요. 이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1년에 우회 성장을 했었던 업체였었죠. 당시 동특이라는 석유 사업 그리고 휴게소 사업을 하던 업체를 통해서 우회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드코프가 오늘 또 상한가고 한동안 또 상한가 전략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서요. 앞으로도 주가 흐름이 많이 주목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사이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캐피탈 업체를 인수를 해서 또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AMP 파이낸셜 그러니까 러시안 캐시였었죠. 작년에도 그랬고 최근 수년간 이제 코스닥 시장 직상장을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그간에 작년에 이제 AMP 파이낸셜의 이제 CEO가 이제 뭐 법원에서 어떤 판정을 받았다 해서 이제 그러면 반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코스닥 상장의 증시 상장 자체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뭐 키우고 활성화하기는 어렵겠죠. 네, 상장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테스트 한번 짧게 넘어갑니다.